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오늘 정말 양시장이 기분 좋게 월요일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다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우려를 모두 다 딛고 현재 코스피는 2,480선까지 오르면서 이제 2,50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아쉽습니다만은 개인의 힘으로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지켜볼 만한 이벤트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일단 CES 2025 현지 시간 7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관련 기대감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잘 가졌고요. 이러한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양호합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 분위기 좋고요. 또 양자 컴퓨팅 쪽도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CES 2025가 개막하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이 강할 수 있는 거는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로봇주 덕분입니다. 이제 테마라고 부르기에는 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이야기 첫 번째 시그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숫자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로봇 시장의 성장 추정치를 봤더니요.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78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해입니다. 원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115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이 앞으로는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4년 안에요.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1,650억 달러,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2배 이상 넘어갑니다. 243조 원대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을 보고 당연히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잠재력에 반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V 밸류 리서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격한 성장성을 겨냥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현재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R&D 비용을 쏟아붓겠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그러한 발표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M7 기업들 모두 다 로봇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시화된 성과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2014년 12월에 지난해 12월에 이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를 했는데요. 딱 봐도 사람을 대체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존 모델보다 10kg 정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고요. 보행 속도는 30% 빨라졌다고 합니다. 기가 팩토리에 시범 투입한 후에 2026년부터는 외부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공장의 수율이 좋아야 합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 만약에 노동자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자동차에는 당연히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노동 인건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옵티머스 2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인건비를 아낄 수 있겠네, 그 공정이 더 좋아지겠네, 수율은 더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전체 이커머스 시장을 사실상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아마존은 최근에 디짓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디짓이라는 로봇은요,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최초의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에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벌써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보시다시피 한화로 계산했을 때 2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투자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옥석 가리기 주식시장에서 늘 중요하긴 하지만은 왜 중요할까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돈도 많고 자본도 많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시장의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만큼의 그만큼의 영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주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코스닥 올라간 것 대비해서 전체 로봇의 시가총액은 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급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의 펀더멘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로봇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좋겠지만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로봇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한 관심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은 그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이 유진투자증권의 커멘트이기도 하고요. 상용화가 가능한 협동 로봇 등 레거시 쪽보다는 시장은 미래 첨단 자율 로봇에 더 기대를 건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모든 종목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산업형, 그리고 로봇용 액추에이터, 부품입니다. 그리고 물류 쪽, 그리고 교육용,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청소용. 다양한 이 분야의 로봇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S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테마가 더 간다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2차 전지처럼 찬반 논쟁이 덜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을 테고 경쟁을 소재로 당분간은 주도 테마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LS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로봇 시장의 위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앞서서 봤던 유진투자증권의 커멘트와 약간 좀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품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함께 내기도 했고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부품 업체입니다. 앞으로 감속기, 서버모터, 센서, 그리고 제어, 그리퍼까지 관련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슈체크를 통해서 또 로봇 관련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그런 시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 업종별로 어떤 이슈들 주목받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ES 개막을 앞두고 있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상승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현지 시간 7일에 개막하는 CES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데요.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개발 그리고 공급 상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4%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서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죠. SK하이닉스도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11월 개발 계획을 발표한 HBM3 16단 제품의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글로벌 확장세를 더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한타증권에서는 2025년 올해에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녀 공장이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20% 이상의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도 강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4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 나오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 오늘 네이버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 8,200억 원, 영업이익은 35% 늘어난 5,507억 원 기록할 것이라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고요. 특히 4분기 광고와 커머스 성숙의 영향에 따라서 양호한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두산은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지난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했죠. 신성장 사업에 더욱더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NK 투자증권이 계열사 분할합병 무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고요. 협동 로봇 사업의 확장으로 지분 가치 상승과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두산의 가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외에도 IM증권이 목표 주가를 26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 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소식 중에서 반도체주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이슈가 CES 2025입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로 알려져 있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여 개 국가의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삼성과 SK를 좀 포함해서 8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3년 연속으로 참석하면서 주요 경영진들과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AI 기술 트렌드를 점검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주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좀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모습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ES 첫 기조 연설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맡게 되면서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런 분야 등이 좀 참석자들의 눈길을 좀 끌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저는 반도체 관련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크게 유입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신규 고객 유입에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1분기부터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지만 일단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폴라리스 AI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 2025를 참석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늘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CES에서 AI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 AI 노바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AI 노바는 챗 GPT와 같은 초거대 AI와 독자적 AI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자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문서 작업하고 이미지 편집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CES 관련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 교통 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구축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다중 테마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부터 시작해서 한 최대 3,320원 부근까지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30원, 손절가는 3,12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AI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최효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선택은 오늘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대량 사들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번 주 내내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또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HD 현대일렉트릭, 4위권에는 LS 일렉트릭, 3위권에는 우선주, 2위권에는 유한 양행, 1위권에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ICTK, 세 번째로는 시젠, 네 번째로는 D&D 파마텍, 다섯 번째로는 셀바스 A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으로는 루닌, 4위권으로는 파마 리서치, 3위권으로는 리가켄 바이오, 2위권으로는 서진 시스템, 1위권으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까지 잘 갔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라든지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 그리고 독감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시세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한미반도체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3위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2위권으로는 SK 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LG화학, 4위권으로는 KB금융, 3위권으로는 한국전력, 2위권으로는 기아, 1위권으로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코스닥 안에서 5위권으로는 이오테크닉스, 4위권으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3위권으로는 하이젠 R&M, 2위권으로는 테크윙, 1위권으로는 리가캠 바이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실리콘2, 3위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2위권으로는 서진 시스템, 1위권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는 기업은 똑같습니다.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만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1%대 강세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미국 증시에서부터 빅테크 관련주들이 잘 가졌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술주의 상승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금요일에 이어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코스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2,5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이 금요일부터 조금 해소되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옵션 시장부터 해서 시작된 이 훈풍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으로 날아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또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CES 열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11월부터 강의를 해드렸고 제가 말로 홈 시간에서도 이 12월부터 해가지고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여러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젠슨왕이 CES 2025 무대에 드디어 오른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6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AI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좋았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이브인 우리 실생활성으로 접목이 된다라는 것 모두가 지금 알고 계실 거고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앞두고 미리 1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100%에서 200%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적어도 40, 50% 이상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남은 거는 후발주 정조들만 남아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후속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혹은 먼저 올라와서 잠깐 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런 시장처럼 종목들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되고 자 2,500 쪽으로 붙어가고 있죠. 또 2,500 가면은 이제 돌파할 모멘텀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이미 파생 시장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감에 있어서 빠르게 가냐 천천히 가느냐 차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력이나 뭐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조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에서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 억울한 거 조금은 이제 그래도 마음은 놓을 수 있다. 적어도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은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680 회복된 다음에 700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자리일 뿐이다. 7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는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다. 생각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 코스피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자금이 분산되니까요. 대신 코스피가 조금 약하면은 코스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도 조금은 올라와주고 있는데 아직 2,500 아래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수혜주들 그리고 기업
정책에 관련된 수혜주들,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트렌드에 맞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중소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대신 뭐 정부 정책은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하기는 올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항상 제안을 드려요. 이제는 후속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순환매에 나오는 종목들을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소형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대형주를 보고 싶은데 지난 한 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여유 있는 자금 혹은 신규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나오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CES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들 이 2025년에 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묻고 더블로 가라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종목들 이런 섹터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올해 저는 계좌가 더블로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에너지, 조선, 방산, 2차전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섹터들 그리고 실망하셨던 섹터들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 갖기 시작한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섹터들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말로 없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싶습니다. CES처럼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너무 변동성 심한 종목들은 저는 좀 어지럽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포트폴리오 모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핵심 산업 안에서 좀 업종들 추려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볼 수 있는지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들로 또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타 종목 들어가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SMR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SMR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지금 전국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지원을 받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볼 만한 이유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답변 드리기 전에 이미 핵심을 다 콕콕 찍어 주셔가지고 거의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압축을 요약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분야가 원전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설계도 하고 이런 뭐 장비도 제작하고 하는 이런 업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SMR 관련돼서 뭐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 아마존도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소비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거나 전력을 확보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세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원전 투자에 대해서 자꾸 뭐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도 통과하기가 어렵고 뭐 즉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술력만큼은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수년간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세에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거스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주춤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간과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구간이면은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요. 화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전이나 뭐 친환경이 발전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도태되지 않겠느냐, 점점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고효율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뭐 암모니아수를 이제 뭐 첨가한다던가 해가지고 탄소 중립, 탄소가 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력도 지금 없앨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되 탄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점점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기술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사업이던 화력 그리고 뭐 수력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뭐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최근 동향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동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정치적 이슈 나오기 전에 이미
신한울 3, 4호기 충분히 공급 계약 나와서 국내에서 좋은 이런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영향력 만들어놨고요. 벌써 3조 원 가까운 2조 9천억 정도 되는 계약 규모를 나타내고 있죠. 자, 체코, 폴란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루마니아 등등 해가지고 탈원전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성비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원전을 돌파해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꽤 메리트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MR은 뭐 두말하면은 너무 입 아플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 스케일 파워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뭐 2조 원 이상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만 봐도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풍력 타워 여전히 해상 풍력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수소 터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령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풍력에 이어서 수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미래 산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주춤하는 과정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전기차도 뭐 캐즘이다 해가지고 사춘기처럼 과도기적인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환경 사업에 뭐 토탈로 따졌을 때는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가격 18,000원대에 있다라는 건 저는 너무나도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500원 아래면 정말 좋은 가격인데 현재 한 100원 정도 높은 가격이죠. 이 구간부터 시작하면 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천천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아주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 종목을 해서 짧게 치고 빠지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선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안타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로 살펴봤습니다. 종합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원자력 발전 안에서는 대장주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HD 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 요즘에 또 굉장히 좋기도 했는데, HD 현대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열사들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밸류업 관련해서 작년에 기대감 갖다가 하반기에 조금 꺾여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고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식도 취해야 돼요. 사람도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면은 숨도 가쁘고 다리가 아프니까 쉬어줘야지 또 뛸 수 있다라고 했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보이다가 밸류업 관련주들 좀 쉬고 있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열사들 중에서 이런 현대중공업, 현대위포, 현대사모 이런 계열사들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고, 2027년까지 너무나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서 2027년 제가 딱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수주가 풀로 가동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배당 성향을 이제 70%까지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밸류업 중에서도 그래도 기존에도 두산과 함께 꽤 좋은 이런 배당 성향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럼프 시대가 옵니다. 트럼프는 정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친화적인 이런 대통령이죠. 물론 원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셰일가스를 수출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제 마진율만 잘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유 쪽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뭐 셰일가스를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가스관을 통해서 가지 않는 이상 이 셰일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가 더더욱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죠. 괜히 트럼프가 이 축하 통화할 때 한국 조선하면서 따봉을 외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밸류업 관련주는 작년에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하지 못하는 게 이 정부가 한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설픈 정책을 가져다가 딱 확립시켜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도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 정도면은 제가 볼 때 HD현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구간이니까 앞에 단위가 하나 바뀔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하게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루타 종목으로 HD 현대 살펴보았습니다. HD 현대 관련해서 배당 관련 기대감, 그리고 작년에 주춤했던 정유 부문 올해는 트럼프 2.0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지켜보시죠.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산 꼽아 오셨어요. 이 방산 섹터 아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눈여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방산 관련주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뭐 과거부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등등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 두 종목이 좀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해 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풍산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풍산은 구리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이 1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 증가율 30%, 우리나라 4대 방산 국가 올랐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D 투자를 뭐 확대하면서 20% 이상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탄두를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청궁, 뭐 현무, K9, 뭐 자주포, 뭐 K2 전차, 그리고 최근에 드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드론도 개발을 했습니다. 탄약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서 본인들 탄두를 다 채워서 드론을 운용한다는 게 군사 쪽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 풍산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워낙 바닥권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좀 묶고 더블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꾸준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모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호타준족의 3루타 종목으로 딱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3루타 종목 풍산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예, 방산 관련 모멘텀에 더해서 또 최근에 핫한 드론 관련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함께 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말로 홈런 공개해 주실 시간인데 그 전에 선정해 주셨던 말로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네, 말로 홈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번 주 월요일쯤 되면은 3위권부터 해서 싹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행이 힘을 내주면서 2위권까지도 싹 변화가 있었습니다. 2위에 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4위권으로 내려오고요. 테크행이 지금 34.76%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범양건영 이후에도 아마 1월 달에는 말로 홈런을 적어도 2개 이상은 좀 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치 도달하는 종목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34,000원 돌파하는 오늘 모습 굉장히 좋으니까요. 38,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36,000원 정도 중간 저항 넘어가는지 요 여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밴드 교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젝랜드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 주문형 반도체의 시대다.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넘어갈 때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거래일로 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참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AI 밑에는 더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CES 관련돼서 먼저 포진돼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으니까 그 뒤에 종목들 제가 후속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 홈런 종목 이렇게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세 섹터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포착해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조금 의외다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전기차 캐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었죠. 왜냐? 재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하락 구간을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제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목표하는 것도 2040년에서 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짧게만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작년에 전기차 캐즘은 우리 사람도 이제 자라나면서 사춘기 기간을 겪듯이 이런 기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 올해부터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내년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굉장히 긴밀하다. 이미 30조 원 정도의 계약을 마쳤고 그리고 얼티엄셀즈, LG에너지솔루션에서 파생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3조 7천억. 그래서 글로벌로 가장 크게 뻗어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랑도 40조 원 이상의 이제는 양극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2위 기업인데 1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 기출을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도 얼티엄셀즈에 이미 이제 거의 1조 원 좀 안 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음극재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음극재 기업이었는데 신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고 뭐 전해질도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뭐 한 15만 원 전후 구간에 걸쳐 있는데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15만 원 구간 딱 걸쳐 있는 이 구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20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보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5만 원씩 올리면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4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뭐 손절 구간도 뭐 길지 않고 하니까 편안하게 모아가시면은 올 한 해 묵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만홈런 종목에 또 편입을 하게 됐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 연속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이 있죠. 바로 로봇 업종인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로봇이 굉장히 핫합니다. 로봇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봇 시장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로봇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라는 이제 강한 확신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좀 갖고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로봇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와 같은 그런 이제 첨단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로봇 분야가 뭐 산업용 로봇, 네. 뭐 서비스 로봇 분야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상용화 가능한 로봇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관심들이 커져왔다가 어떻게 보면 2024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뭐 빅테크, 뭐 글로벌 주요 대기업들이 뭐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 쪽으로 막대한 투자들을 지속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첨단 쪽으로 더 먼 미래를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도 지난해 이제 여러 투자들 나왔던 사례들이 좀 나와 있고, 원, X 아니면 피규어,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기업들 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뭐 수천억 원 수준에서 뭐 수조 단위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기업 가치는 뭐 4조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돈이 흐르고 있는 만큼 시장 관심들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이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최근에는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크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로봇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화도 그렇고요. 좀 분류를 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상용화 가능한 로봇 분야에서는 저희가 흔히 뭐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고, 뭐 서비스 로봇은 말 그대로 저희가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그런 개인 청소기 로봇들도 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뭐 물류 로봇 그리고 뭐 농업, 뭐 건설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분야들이 네.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 시장이 성숙 단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로봇 분야는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 시장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연간 한 50만 대 정도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뭐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뭐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뭐 휴머노이드 분야는 아직은 좀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뭐 이제 글로벌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에서 예측하는 것들은 뭐 2050년까지는 뭐 연간 6천만 대 수요까지 좀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뭐 대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 뭐 천조 단위의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시장 규모 자체는 뭐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커지게 될 거다. 물론 이제 이거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사회 수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 규모들은 이제 거기에 좀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규모가 뭐 추정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 자체도 사실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그 부분을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로봇에 투자하실 때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또 많이 찾아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AI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에는 엄청난 막대한 자본들이 또 필요로 그죠. 되는 만큼 결국은 이렇게 또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국내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이 로봇 시장에 좀 강한 의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그 점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5%에서 이걸 35%까지 20% 정도 끌어올린 상황이고, 네. 기존에 저희가 뭐 단순히 돈만 투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적 교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양사 간의 기술 시너지나 이런 부분 협력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규어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계속 개발되고 또 시장에 공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들은 현재 로봇 쪽에 얼마나 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이제 미국의 베어로보틱스라고 네. 하는 서빙 로봇 전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에 투자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방산 기업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LIG 넥선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네. 하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 또는 이제 군용 로봇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 또 연말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뉴로메카라고 하는 협동 로봇 업체에도 일부 이제 자금을 좀 투하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시장 관심들은 좀 나타나고 있고 각자 좀 다른 전략 방향성으로 이 투자들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 뭐 앞다퉈서 역시나 삼성전자처럼 로봇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M&A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단순히 국내 대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 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투자를 한 것과 같이 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투자와 M&A는 계속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 이제 돈은 있지만은 또 로봇 기술은 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또 결이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투자도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투자, M&A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어떠한 기업 활동 자체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저희가 추려서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은 뭐 산업용 로봇, 뭐 서비스 로봇 이렇게 나누어서 네.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크게 나누어서 보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로봇도 하드웨어랑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뭐 로봇의 그 형태를 만드는 것들, 엔지니어링, 기계 공학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이 투자 확대를 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AI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로봇 AI를 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저희가 로봇 기업이라고 보는 기업 중에서는 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로보티즈를 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로보티즈가 이 로봇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플랫폼들의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결국 AI 개발 수요 올라가고 데이터 수요 올라가면서 이런 연구 개발 플랫폼 수요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로보티즈가 납품을 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 수요도 같이 좀 이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간접이긴 하지만 충분히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로보티즈 이렇게 좀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 좀 꼽아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좀 이분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평균을 낼 수 없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좀 선두에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인지 소프트웨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이제 한국의 그런 로봇 산업의 순위를 몇 등이냐라고 매기게 되면은 뭐 늘 뭐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뭐 4등 또는 5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드웨어 기술력은 그 정도 수준에 좀 위치해 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뒤쳐져 있다. 예, 지금 개발은 열심히 뭐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 네. 투자와 그리고 개발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로봇 AI 쪽은 뭐 빅테크들 중심, 구글이나 이제 이런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분발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돈이 더 많이 드나 보죠. 돈이 더 많이 들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뭐 한 대로 뭐 쌓을 수 있는 데이터 양들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또다시 4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번 4분기 성적표, 연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죠. 일단 삼성전자는 1월 8일 수요일에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매출이 지난 4분기에 77조 9천억 원대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8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7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월 초에 예상 영업이익이 14조 원대였던 것에 비해서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303조 원 규모 그리고 34조 원 규모로 많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DS 부문 반도체 쪽의 역할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죠. 실적 악화의 세 가지 배경을 꼽아보자면 일단 지난해 내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이쪽에서 엔비디아의 연내 공급이 무산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범용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이야기 계속 나왔었고요. 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서 조단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실적 악화의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보다 4분기 업황이 더 안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감소폭도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4분기 성적표 공개하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4분기 매출 22조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378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영업이익은 증가세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짜배기 사업을 제외한다면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KB증권에서도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2천억 원대 초반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급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동안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 빅2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은 이렇게
대체로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증시의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들 모두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반등이 나타날 트리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륜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양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1.7% 넘게 강세. 이런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CES 2025의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인공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박근호 이사님 대답이 네. 궁금합니다. 뭐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1,000개 넘게 이번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양자, AI, 로봇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은 저는 뭐 주가가 엮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 쪽에서 그나마 이번 젠슨황 쪽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배달 로봇 관련해서 뭐 로보티즈가 가장 좀 근사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 2025에서 주인공이 될 종목은 로보티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보니까는 7% 넘게 상승세. 지금 이 구간에서도 괜찮은지 조금 있다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은 차세대 기술로 양자 컴퓨팅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네. 지난주부터 질문은 하나였는데 대답은 계속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 로보티즈 오늘 2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임 29,7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이번 주만 봤을 때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제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모델 솔루션이요? 네. 왜 모델 솔루션이냐 하면은 이제 젠슨왕이 이제 작년에 컨퍼런스 했을 때 이제 컴퓨텍스 2024에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끌고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 로봇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뉴빌리티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로봇을 끌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뉴빌리티는 이제 스타트업의 비상장인데 그 뉴빌리티와 관련된 기업이 지금 상장된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죠. 네. 이게 모델 솔루션은 이제 뉴빌리티와 실제적으로 솔루션 개발 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캡스톤 파트너스는 한 10억 정도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너무 좀 약간 묻어가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로봇 기업이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죠. 서브 로보틱스라고 이제 배달하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걸 작게 만든 그런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건물 안에서 지금 네이버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죠. 뭐 호텔 이런 데서 이제 룸 서비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사실 로봇 청소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4천억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중국 기업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좋고 다 좋은데 그때는 가장 좀 약간 좀 돈이 되고 근사치에 가까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서부터 좀 약간 만들어서 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전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있고. 주장을 하시고 네. 아쉬움을 이야기하시고 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라면 사실 로봇 이족 보행과 가장 근사치 있는 기업은 현대차예요. 원래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인수해서 가장 근사치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가 그것과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정리를 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제가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일부러 안 갖고 왔고요. 약간 겨냥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한 로봇이 요 이제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배달하는 로봇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달 로봇에서는 우리나라 뭐 로보티즈가 뭐 아무래도 좀 멀티플이 굉장히 세게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뭐 어쨌든 간에 다방면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양자 컴퓨터 쪽을 여전히 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의 일단 핵심 키워드가 양자 컴퓨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AI도 파생이 되고 반도체도 파생이 되고 로봇도 파생이 되고 자율주행도 여기에 다 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팅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 잭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구글과 차세대 양자 컴퓨팅을 이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칩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양자 구성 요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업들의 전시 부스도 이 양자 기술 상용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양자 기술 스타트업 이 큐신 플러스가 양자 통신용 신호 생성기를 출품해 올해 이제 인베디드 내장형 기술 부분에서 혁신상을 받을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좀 이슈머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양자 보안 쪽 종목들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로 이제 솔리드 언급드렸고 급등 나왔고, 코이버도 또 급등 나왔고, 우리넷 급등 나왔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보 인증을 갈 때까지 언급드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25%대까지 상승력이 나왔고 현재 16%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럼 다 상승력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력도 가능하고, 이미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또 갈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관련 종목들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나 봅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1월 새해부터 로봇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로봇의 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 업종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겹쳐 나오면서 겹호재의 주가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먼저 이슈들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5위까지 단숨에 끌어올리게 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는 17일부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로봇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됐다라는 소식 역시 로봇주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 테슬라를 필두로 휴머노이드 사업에 작년부터 계속 진출을 해왔는데,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역시 관련 사업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휴머노이드 기업들 관련해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업체가 또 올해도 다수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로봇을 좀 빠르게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업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어떻게 매출이 잡히느냐가 또 핵심적으로 살펴볼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공급망을 구축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품단에서 정밀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로 많이 또 관심이 옮겨붙고 있는데요. SBB테크와 이레시스, 인탑스, 우린 PTS, SPG,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로 관심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경쟁 참전으로 한국도 로봇 트렌드의 궤를 같이 하게 됐다라면서 국내 로봇 분야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IM증권에서는요, 국내 대다수의 업체들이 아직 휴머노이드와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업의 펀더먼털 개선이 주가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실적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극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기가비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세. 그리고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장하고 나서 사실 변비하는 상승 없이 1년 반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했을 때 받은 기관들 IPO 물량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 물량이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가비스가 여기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빠질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우리 반도체 기판 광학 검사하는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전세적으로 뭐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기판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 이제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을 보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죠. 이비덴이나 뭐 신코덴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 전기, 그다음에 대만의 유미마이크론 이런 세계 이제 탑4 기업들이 다 기가비스 장비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CES에서 뭐 앞서서 이제 뭐 AI, 뭐 양자 컴퓨터, 로봇들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리 기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유리 기판은 이렇게 비아호를 뚫는 TGV라는 장비를 우리 기가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의 어떤 밸류 체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리 기판 하는 기업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L사와 이제 협력 관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연히 LG 이노텍이겠죠. LG 이노텍, 삼성전기, SK 이 세 개의 유리 기판을 하는 기업 중에 LG 그다음에 SKC 두 곳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이 기가비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전의 실적을 보면 IT 기업이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좀 힘들었고 올해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뭐 기관 수급이 저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외국인 수급은 아주 막 몇십만 주씩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만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차곡차곡 좀 약간 모아가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 대비, 성장성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기가비스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IT 중에서는 뭐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실적 부분이 궁금한데 지난해는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일단은 뭐 물건을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은 수주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발주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에는 좋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이유가요? 일단은 이 유리기판 쪽이 지금 아직 개화 단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판 쪽도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D램 보면은 이제 칩이 있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전 세계 4대 반도체 기판 플레이어들이 다 이 기가비스 그 장르들을 쓰고 있고 그 회사 기업들도 사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따라서 갈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가비스가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유리기판 밸류체인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고객사들의 실적 반등에 따라서 기가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 수준도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QSI인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QSI는 이제 반도체 레이저 전문 제조 업체죠. 이게 바코노 스캐너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에 대해 사용하는 이런 이제 광반도체 관련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AR, VR 이제 3차원 깊이 측정 카메라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VR 관련 기업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도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게 마이크로 파몬 원리식 직접 회로 MMIC를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주파 회로를 이제 단일 반도체 칩에 직접 한 소자이기 때문에 이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랑 같이 모듈과 같이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핵심 부품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이 관계사에 이제 샘플까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 종목으로 또 부각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와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973억 정도 수준인데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832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왔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흑자도 잘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저는 이제 최소한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주가 대비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단 단기 과열로 한 8일 날까지 이제 단일가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9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거래가 풀리죠. 그때부터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가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좀 눌렸을 때 천천히 좀 모아 가신다면 9일 이후로 좀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QSI.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삼성전기인데요. 7% 넘게 상승세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늘 약간 주주들을 좀 배신하는 듯한 그런 약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흐름을.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뭐 늑대가 결국에는 뭐 온다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삼성전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로봇을 끼울지 저는 참 상상을 좀 못했었는데 일단 삼성전기가 지난번 CES 이제 2024년도 CES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로봇이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대비를 해서 이쪽에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삼성전기가 밝히고 있는데 조금 약간 다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봇을 왜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굳이 왜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넘어지기 쉽게. 근데 뭐 제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인간처럼 만들어야지 친근감이 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다가 일어서서 물 먹으러 갈 때 그게 딱 서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의 많으신가 보다, 그죠? 네, 일단 삼성전기 얘기를 돌아가서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뭐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죠. 테슬라 그 트럭도 이제 삼성전기가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이제 카메라 쪽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소수나 이제 이쁘게 좀 표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로봇 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거리라든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쌓은 기술력을 이제 로봇으로 일단은 기술력을 좀 넓혀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가능성이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밝히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레인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탑재 가능성 이건 좀 약간 뭐 실적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좀 정리를 하면 삼성전기도 사실 좀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라갈 듯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듯하면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와서 주주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삼성전기는 외국인 수급보다 기관 수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가에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기관 수급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왔고 외국인들 굉장히 연하게 좀 약간 루즈하게 좀 매도가 계속 됐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바로는 아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월 달 들어서 거래량도 좀 약간 급증하는 게 삼성전기도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네. 좀 약간 작년에 힘들게 했었습니다. 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좋은 기업이죠.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주가 탄력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 오늘 3.4% 넘게 상승세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반도체 업체인데요. 일단 뭐 반도체 조립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줄줄이 언급드렸는데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ISC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잘 올라갔고 PSK 홀딩스 지속적으로 급등력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GST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횡보권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발로 네. 후발로 SFA 반도체 또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왜 그러냐면 올해 그동안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소폭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흑자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회사 SFA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회사에서 비접촉 대면적 인쇄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HBM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유리기판에도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와이어 본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장비를 이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서 이제 2026년에는 이제 파일럿 라인에 한번 깔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SFA 반도체가 가장 또 수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년도에 제가 1,600원대 이제 언급을 드리고 나서 10,000원대까지 2021년까지 쭉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쭉 하락해서 3,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반등력은 한 4,1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져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의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던 이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등과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초에 2차 전지 섹터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한 단계 좀 올라올 수 있는 좀 교두보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과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제한적이었다. 물론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프로그램에서의 비차익 거래가 강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좀 보고자 하는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연초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2,500선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에서 CES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AI와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세가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지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좀 강하게 좀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뭐 전력, 자동화, 금속, IT 부분 쪽에 사업을 하고 발전소 관련된 전력 쪽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CES도 좀 참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121선과 201선을 좀 돌파해 놓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일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투자자문 투자운용본부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모처럼 양시장 1%대 동반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미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한국 수출 지표와 동행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즉 한국 수출 데이터 개선 및 펀더멘탈 개선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감이 생긴 부분이고 1월 21일은 한국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있는 날인데 이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섹터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 데이터 개선 기대감이 있는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상승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이번 주 수요일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있는 삼성전자가 실적 추정치는 11월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긴 하지만 PBR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 5만 원 초반 가격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대주주 반대 매매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 수요 기대감과 HBM 관련 밸류체인들 기업들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섹터의 방향성은 하방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시적 관점에서 상승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관련주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사실 실적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럼 긍정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격이 너무 하방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부터는 저점 매수세가 가동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또 계속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현재도 9%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0만 원 선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CT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올해에도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놨지만 네. 뭐 HBM 같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네. 2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4년 이어서 HBM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급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번 CES 2025에서 지난해 11월에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HBM3 16단 제품의 샘플을 또 업계 최초로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관련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지 그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동반 강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1.9%,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48포인트 추가하고 있고요. 2,489.9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490포인트, 2,500포인트 탈환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7% 넘게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12포인트 추가하고 있고요. 717.7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718포인트였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 늘려가는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 두드러졌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 2,8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장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오르면서 그 어느 때보단 또 대응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 이후 오늘 시장까지 양시장은 모두 다 강력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저점을 낮추나 했는데 오히려 2,4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되면서요. 이제는 2,50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마감이 어느 정도에서 됐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상승세 2,488선,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46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늘려갔고요. 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간별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 넘게 상승하면서 71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700선이 아니라 71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쉼없이 올라온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 가깝게 상승세 55,900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8조 원대 초반대 혹은 7조 원대 후반대를 영업이익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보다 사실 SK 하이닉스 쪽의 영업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분만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이미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왔고 오늘 SK 하이닉스 9.8%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9,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시장을 대응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 1.5% 넘게 상승세, 삼성바로직스 0.6% 상승, 현대차는 0.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기아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완성차 쪽은 오늘 시장에서 소폭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1.5%, 우선주도 2.9%, KB금융 2%, 네이버가 3.9%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즉슨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그래도 4분기의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하고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0.9% 넘게 빠지면서 31만 5,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수는 괜찮은데 알테오젠은 전혀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3.5%, 4.6% 넘게 상승세. HLB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장 초반까지 강했는데 결국에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현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만 3천 원대.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캠바이오 1% 가깝게 상승, 삼천당제약도 0.5%, 클래시스 0.3% 강보합권, 휴젤은 1.3% 넘게 밀리면서 26만 3,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리노공업도 사실 장중에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는 결국에 모두 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0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장비 쪽 오름세 돋보였고요. 화장품 쪽도 오름세가 또 2% 넘게 나타났습니다. 마녀 공장의 경우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해운 업종, 게임, 화학 업종까지 골고루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내일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주 그리고 내일 시장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연초 대비 이제 연초에 지수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이어진 부분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6% 이상 지수 반등 폭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만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AD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매수 구간으로 좀 접어들 것 같은데 이 ADR 지표가 가매수 구간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시총 상위주들이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처럼 양자, 로봇, 드론, 테마 순환매가 아닌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오는 주도성 섹터가 등장한 다음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더 이어진다면 본격적인 시장의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이번 주는 CES 2025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CES 2025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양자 테마주들 뭐 이런 테마 안에서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오후장에는 다시 좀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주면서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장성 테마와 성장주 선별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조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테마나 섹터 쪽에서 접근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주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좀 잘 골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루미르라는 종목입니다. 네. 위성 제조와 위성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는 초소형
SAR 위성 18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축해서 지구 관측 시스템을 확보하는 루미르 X라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기대감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 관측 위성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2% 높은 성장을 기록 중에 있는 이런 산업이고요. 국내 역시도 우주 산업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또 이제 특히 초소형 위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가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루미르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루미르는 2025년 실적이 위성 서비스 수익 없이도 위성 제조와 민수장치 성과만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좀 흑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26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스페이스X의 루미르 X 2기를 통해서 발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 루미르 X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당장 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번 주 10일에는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시험 비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라도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우주항공 모멘텀 주목해 보면서 2025년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루미르 함께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의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그런 입장으로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루미르 이제 작년에 성장한 종목이고요. 그 이후로 조금 흐름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작년에 IPO-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IPO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뭐 대어로 꼽히는 종목들도 있던데 IPO 종목들 안에서는 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보고 계신 종목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이제 앞으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 이외에도 뭐 말고 이제 작년에 상장했지만 뭐 공모가 미만의 좀 가격이 위치해 있고 네. 공모가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그런 종목들 한번 이제 의료 AI라든지 신약 AI 이런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시면서 네. 매매 포인트 잡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모멘텀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 뉴스도 나오고 있고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루미르 이외에도 우리가 좀 함께 눈여겨보면서 이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해볼 수 있는 종목 꼽아본지 하면 또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좀 HVM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HVM도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좀 강하게 그 작년에 똑같이 상장을 했지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서는 HVM 뭐 이 종목이 좀 강한 추세가 유지됐었고 이제 작년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발사 때에도 HVM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번 발사 기간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종목 좀 엮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미르 그리고 HVM 좋은 종목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우려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수적인 접근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번 주 시장도 그렇고 1월 증시를 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사실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1월 효과가 뭐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반짝 느껴지고 나타나고 나서 또 다시 조정이 나타난다면 사실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1월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1월 초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1.7%, 코스피 1.9%. 금요일에도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 정도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 지수 상승폭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이 아닌 좀 건강하게 뭐 절반 정도 수준의 조정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금요일하고 월요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1월 효과가 나타난 걸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가장 짙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별로 의견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CES와 관련해서 올라온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쪽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 부분으로 계속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가 현지 시간 7에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됩니다. 한 해 동안 산업계를 이끌 트렌드와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올해 CES 화두로 인공지능이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개인화를 위해 홈 AI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Bixby, tell me my schedule for today. 오늘의 일정을 묻자 필라테스 수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들을 선별하고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제안합니다.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로는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볼 수 있고 세탁실에서도 문 밖의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AI 기술과 스마트싱스 연결성을 강화해 가사의 수고를 덜겠다는 삼성전자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AI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캄 온보딩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해진 주거 형태를 반영해 한층 개인화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CES에서 독자적인 보안 솔루션 녹스와 AI 음성 비서 빅스비, 다채로운 스크린 가전들이 어우러진 차세대 홈 AI 환경을 선보입니다. 홈 AI는 무엇보다 집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집안일은 물론 에너지 소비까지 알아서 줄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녹스 매트릭스를 적용해 보안은 더 강화했습니다. 녹스 매트릭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사용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오는 2월부터는 가전의 보안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고객 경영 실천을 위한 실행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열린 2025년 신년회에서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도전과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으로 구분하고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기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는 조직 내부를 넘어 외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한다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면서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정일 PIE 대표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강화해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IE는 AI 비전 검사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해 초 스펙 합병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업 가치 조정을 거듭하다 철회를 택한 바 있습니다. 최 대표는 PIE가 AI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이란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도 저희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혁신을 이루어서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PI는 배터리 내의 검사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넘어서 이제 전 산업에 검사,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CES 2025가 개막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를 나타낸 기업들, 이번 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미국에서는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유용한 투자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